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JDC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와 한원분화구 보건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한원분화구 보건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존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된 바 있는 한원분화구 복원의 의미와 필요성에 따른 국가정책 과정으로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오신 강연호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광희 이사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충석 한원분화구 보건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새 연사분의 발표가 15분씩 50분가량 진행되며 마지막 25분은 토론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심포지엄을 진행해 주실 분들에 대한 소개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서영배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원분화구 보건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발표를 해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아담 미츠키예브츠 대학교에서 오신 대학교 지생태학 및 지질정보학 연구소에 계시는 미로슬라브 마코니엔코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현상민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세계생태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국민대학교 김은식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분화구 보건 범국민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한국생태학회 특별위원을 역임하고 계시는 자연제주 이석창 대표님입니다. 한국식물원 수목업협회장과 산림청 국립수목원 정책위원을 역임하고 계시는 가천대 박광우 교수님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핸드폰을 진동 모드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충석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며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국제대학교 총장과 이여도 연구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어가 서툴어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서영배 교수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해도 될 텐데 이게 제가 괜히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 세션을 우리가 개설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제주개발센터 이강희 사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 외국에서 멀리서 오신 발표자 여러분 또 그리고 국내에서 오신 전문가 여러분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 그리고 여기에 그냥 방청석에 와주신 한원분화구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두루두루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그 한원분화구를 복원시킬 수 있는가, 복원시킬 수 있다면 이걸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복원을 시켜서 우리가 제주도 우리 국제사회에 이렇게 내놓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 이 한원분화구를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 이걸 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요청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 한원분화 그 보건 문제가 새 정부의 지역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 첫 단추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복원을 했을 때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을는지, 또 복원 헌 이후에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여기에다가 부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등등에 넘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세션은 복원의 여러 가지의 필요성, 중요성,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던지는 여러 가지의 해답, 이런 등등을 심도 있게 오늘 전문가들께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발표들을 요약을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 복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 이 논리적 근거로 오늘 이 회의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게 한원분화구를 복원하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좀 더욱이 심도 있는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저의 인사 말씀 이것으로 간략하게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서영배 자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JDC 센터장,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시도록 보세요. 지금 이야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네.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분 지금 남았어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갑자기 인사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좌우지간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이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뭐니 해도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자연유산 지역이고, 또 세계인들이 사실상 잘 몰라서 그렇지 제주도를 와보면 이런 자연 환경에 천국이 있었구나 하고 감탄을 하는 아주 훌륭한 우리의 자랑거리고 자연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일들을 정부가 해오고 있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한라산 중심의 국립공원을 더 넓혀서 국립공원 지정구역도 확대하려고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동시에 제주에는 숨은 자연환경의 보물로서 한원분화구가 저렇게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가진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알려지고, 그리고 이것의 학술적 가치, 그리고 우리 후손들로서 이 자연 이런 마을형 한원 분화구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그것의 의미를 좀 전에 고충석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 차원에서 좀 소홀해 왔다고 그럴까요?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점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제가 JDC 이사장으로 오면서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 JDC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한원 분화구 복원에 대한 범국민 이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큰 저분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우리들이 한원분화구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 제주에 있고 우리 온 국민의 자랑거리다 하는 것을 중앙에 알리고 필요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도움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활동을 막 시작을 했는데, 참 다행히도 지금 그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당시의 대통령 후보께서 제주 지역의 중요한 지역 공약에 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나 봐요. 이걸 포함을 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새롭게 신정부의 수장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 이제 앞으로 우리 그 한원분화구 복원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JDC로서는 제주도의
자연 환경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소망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 일이 계속해서 중앙 차원에서 온 국민의 어떤 후원과 관심 속에 일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토의되고 여기서 모색되는 좋은 방안들이 앞으로 국가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한원분화구의 중요성 그리고 복원의 방법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좌장식권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서귀포 시정을 위해서 일하실 때부터 굉장히 한원분화구 복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금 제주도 의회 의원으로서 일하시면서 또 오늘 이 자리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한원분화구 복원 사업이 더욱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의원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표서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현호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영배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난 5년 전에 2012년도에 자연 보존 환경 총회가 우리 서귀포시에서 열릴 때 이 한원분화구 보존과 관련한 발의안이 신청이 돼서 여기서 이제 99.3%의 압도적인 이제 찬성을 얻어서 발의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녹색 환경과장을 맡아서 이 한원분화구 복원 업무를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2014년도 6월에 지방선거 때 제가 이제 명퇴를 하고 의회에 들어간 이후에 도정질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 한원분화구 복원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좀 건의도 많이 하고 좀 제안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진도가 없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JDC에서 이제 우리 한원분화구 범치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우리 지방 정부의 18개 과제 중에 이제 한원분화구 복원 과제가 이제 18개 공약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예전의 사례로 봤을 때 과연 이게 100% 실천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약 18개 가운데 한원분화구 복원 관련해서 대표적인 우리 지역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 한원분화구 복원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오늘 3개가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 때문에, 제한된 시간 때문에 15분 내로 발표를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동아시아 자연유산으로서의 자연유산으로서 한원분화구의 고생물학적 가치에 대해서 폴란드의 마크 호니엔코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Pleas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and the special opportunity to present some information about the environmental issues of Hanon Mar.
I had great pleasure and honor to work with the materials of the Hanon Mar. I specialize in environmental reconstruction, in vegetation history, and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natural development and human impact on the landscape. In t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discuss the value, paleontological value of Hanon Mar as a site of nature heritage, very important in the East Asia. The location of Jeju Island and Hanon Mar is close to the edge of two important environmental zones in the East Asia, and namely the deciduous broad forest zone and evergreen forest zone. The location of such location close to the environmental frontiers makes the area, the sites, the local habitats especially sensitive to change of the climate, to the climate fluctuations. So we may use such sites as a good indication of the former environmental changes, especially good for the climate reconstruction. Climate parameters such as moisture and temperature influence the distribution of the vegetation. In the East Asia, this is mainly the activity of the monsoon. However, in the East Asia, other factors such as marine environment and sea currents and seawater temperatures also modify the distribution of the vegetation zones. We can observe near the Jeju Island the presence of two warm currents which actually make shift of the vegetation zone, evergreen forests, towards the north. So Jeju Island, with Hanon Mar, located in this special area, is especially sensitive to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climate fluctuations and due to evolution of marine environments, which was significant during the last glacial interglacial epoch. The location of Hanon Mar in Jeju Island is within the zone of evergreen forests. The distribution of this forest and the present state is highly influenced by the human activity. It's interesting issue, in my opinion, to study also the history of the vegetation of the Jeju Island in the case of human impact and development of the human culture. We can do it, we can make such reconstruction using pollen analysis, using pollen grains which are deposited in lake sediments. Hanon Mar sediments were used for such paleoenvironmental reconstruction, for natural environmental changes, and hopefully in the future, possibly we can use the sediments for the reconstruction also of the human impact, which is strong, in my opinion, in Jeju Island and can be dated probably not in the scale of centuries, but in the scale of millennia, probably since the time when agriculture was introduced in this area. I had opportunity to work within the project Asian Lake Drilling Program, and this project provided first insight into the history of the Hanon Mar sediments. Professor Takemura and Kitagawa, they made drillings in 1998 and obtained 9.5 meter long core of biogenic sediments. The sediments were excellent for environmental reconstructions. We can say that they are unique, excellent environmental archive, which may serve us for reconstruction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ormer times. The time span of the sediments of Hanon Mar
is established is dated for around the last 25,000 years. It's actually very long time of environmental change. From our human point of view, it seems to be very long, but actually, in the case of geological change, environmental change, it's a relatively short time. But it covers the glacial epoch, the full glacial, and the late glacial, when climatic amelioration already occurred, and the Holocene. Holocene, this is the present time of the last 11,000 years. During this time, human culture developed remarkably, and influences on the natural environment increased remarkably. So Hanon-Mar sediments represent environmental history since last glacial maximum, since around 25,000 years ago, but the new studies, which will be shown soon in the next presentation, found even older sediments dated to around 35,000 years. We made already preliminary investigations, and reconnaissance preliminary pollen analysis was done for the whole core, showing the environmental changes for the last 25,000 years. I made pollen analysis, detailed pollen analysis for the part of this section from around 19,000 years ago to the 9,000 years ago. So the time span of 10,000 years. During, we could observe important environmental changes. We indicated main phases of vegetation development. During the glacial epoch, we had here in Jeju Island and the surrounding areas a type of vegetation which we name called steppe vegetation, dominated by grasses and herbaceous plants, Artemisia. It was mainly Artemisia steppe, which is typical now, for instance, for some areas of the Central Asia and China we can find. And then we recorded in the sediments slow amelioration, slow expansion of deciduous trees. It is around 15,000 years ago.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forest distribution in this island. Beginning of the forest, which were not yet evergreen forests as we have today, but deciduous forests. And with process of time later, these forests started slowly to change into evergreen forests. It happened at the beginning of the Holocene. We believe that this record shows also very unique or rare found in the East Asia evidence probably of climatic deterioration in the end of the glacial epoch, which we call Younger Dryas. It is visible in our pollen record by increase of Artemisia. It means the spread of cold steppe. So the vegetation during the glacial epoch really looked very differently than it is today. It was open vegetation, open land, which differed much from today's vegetation. We could see that over 95% of the pollen spectra consisted of herbaceous plants, and only a little composition of pollen originated from such trees as Carpinus, Betula, Pinus. And this is hornbeam, birch, and pine. Maybe these trees were present at the Jeju Island locally. Maybe some refugia
existed here. We need to elucidate this information, I mean to make more detailed analysis using, for instance, plant macrofossil remains, which can prove whether really deciduous forests existed here during the glacial epoch. We can compare this pollen record from Jeju Island, with evidences of vegetation from China, and it is very similar to the steppe zone from northern China. In the forest steppe zone, the amount of tree species is higher than we recorded in Jeju Island. So the vegetation, we may think, was really typical for the steppe. The steppe land was probably occupied today's area of the Yellow Sea, East China Sea, which is today underwater, but during the glacial epoch it was land, exposed land, and covered by the vegetation. Probably Jeju Island, which is located at the edge of this area, was also covered by the steppe vegetation. We recorded in our fossil data some elements during the glacial epoch of evergreen forests, which are typical for which exist in today's forests of the Jeju. They are, however, connected with warmer climate, exist under warmer conditions. We suppose that the small amount, the mixture of evergreen trees most probably originated from far distant transport, probably from Japanese archipelago. And actually later in the Holocene time, around 11,000 years ago, probably these trees really spread in Jeju Island, which were next damaged or cut by humans. So we can observe the evolution of the environments and vegetation in glacial epoch from steppe vegetation dominated by grasses and artemisia, so-called cold steppe, transition to deciduous forests, first element of deciduous forests, like oak, like elm, like alder. These are forests which are typical for temperate climates, deciduous forest, and then expansion of evergreen elements. We can also say that during this vegetation transformations, along with climatic ameliorations, we can see changing biodiversity of Jeju Island. It shows more plant taxa since the climatic amelioration in the late glacial, and during the early Holocene, we can see more plants, more aquatic plants, which we recorded in the fossil material. We may use also this analysis to get information about lake ecosystem changes. The record of green algae, like belonging to Chlorophyta, shows us some phases, changes of the lake ecosystem. We recorded some plants, aquatic plants, as Potamogeton, as Nymphoides, as Trapa, as Nelumbo, recorded already for the early Holocene. They were present in the water vegetation. The archives shows very well preserved green algae phytoplankton, and we expect also other microfossils which can be recorded in these samples. Using these evidences, we can try to reconstruct the changes of the lake in the last 25,000 years. I would like just to mention that, for instance, lake ecosystem responded earlier to the climatic amelioration during the late glacial than the terrestrial ecosystems. So it's visible from the fossil record.
We may in the future to apply other analysis, as for instance diatoms, cladocerans, and tester amoeba, to detect in detail the changes of the Hannon Lake in the past, in the last 25,000 years. It is suggested to use a multi-proxy approach. It means to use several indications, data, which can more precisely identify the environmental changes. It's actually very interesting and a kind of the miracle that from such small particles, remains of the organisms, we can really say about the former environments. So for the future, we would like to continue the studies, especially to reconstruct the environmental changes during the last 10,000 years, during the Holocene period, and all the times older than 19,000 years ago. Just for the end, to indicate some key points. Hannon Maar, in our opinion, is an excellent environmental archive for the East Asia. As it was said, it is a kind of a time capsule of the nature heritage for this area. It preserves long-term environmental history of lake ecosystem, vegetation changes, and landscape development. We can use this data to discuss climatic changes and also evolution of marine environment around Jeju Island. We can also get information about changes of the biodiversity of terrestrial and lacustrine lake environments. Potentially, we hope also in the future we can find evidences of human culture development using lake sediments. We can reconstruct the history of Jeju Island cultural landscape development. From our point of view, paleo-environmental reconstruction, this site, Hannon Maar, is of great scientific value, also educational value, because we can use these evidences to teach, to educate society, people, how the nature is changing, how also human beings change the environments. And so it may have also great touristic value by this kind of education. From our point of view, it's a kind of a treasure of natural history to be broader known for the contemporary and future societies.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attenti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Professor Markonenko. 다음 연자는 해양과학기술원의 현상민 박사님이신데요. 한원분화구의 복원은 자연유산 및 고기화학적 연구의 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현상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원분화구 복원, 자연유산 및 고기화학적 연구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향이 제주도라서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표 순서는 개략적인 그 한원분화구의 그 특성이랄까 개략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이유 그리고 한원분화구에서 수행되었던 과거의 몇몇 연구들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왜 이게 보존과 복원에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몇몇 그림은 과거에 발표했던
이 밑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자료를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재현된 한원분나구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원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원분나구가 과거에 이렇게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요 림 한원분나구 테두리 안에는 인공 구조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원분나구가 왜 필요한지 잠깐 살펴보시면은 한원분나구는 퇴적물을 이렇게 요 그림을 보시면은 퇴적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약 깊은 곳에서는 퇴적물이 한 15m 가량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서귀포 도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퇴적물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가 고생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어서 이걸 연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한원분나구의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유용한데 한원분나구를 마르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화산 활동에서 형성되는 그런 형태와는 달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하수가 있었을 경우에 마그마가 분출을 하게 되면은 마그마가 지하수가 있는 물과 접촉해서 굉장히 수정 폭발 같은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폭발의 흔적이 남아 있게 돼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돔 형태가 아니란 이런 오목한 형태의 분화구가 형성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분화구 안에 물이 채워지게 되면은 그 마 타입의 호수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적으로는 화산 폭발이 100개 일어나면 한 5개 정도가 이런 마 형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이 한원분나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원분나구의 존재 가치 그 자체만도 굉장히 중요한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독일 서부에 있는 한원 그 에이펠 지역이라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분화구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 직경이 한 1730m입니다. 우리 한원분나구가 한 1km 정도 되는데 이 한원분나구보다는 약간 크지만 여기에도 인공 구조물 그 집이라든가 뭐 논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호수가 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연 상태의 한원분나구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마르형 분화구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독일 서부 지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조물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연 상태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분나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 한원분나구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렇게 마 형태의 분화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요즘 백두산 근방에도 있고 하이난 근방에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기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분나구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직경이 1km에서 한 1100m 정도, 그 다음에 고도가 제일 높은 데가 이쪽인데 143m, 낮은 데가 53m입니다. 그리고 그 림투 플로어, 높은 곳에서부터 이 플로어까지가 한 90m의 고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한원분나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로클래스틱 크레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산 쇠설성 물질로 채워진 그 림,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이 테두리와 반대로 이 스코리아 콘이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에는 그 터프 시퀀스라는 화산 재라든가 아니면 스코리아로 충진되어 있는 이게 그 지질학적 기록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학적 기록 그 자체가 한원분나구가 가지는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출 과정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원분나구가 왜 고기학적으로 중요하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봄철에 황사가 많이 중국 대륙에서부터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사의 진행 방향에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사는
콜드 클라이맥, 그러니까 추운 계절 아니면 온난한 계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는 빙기. 그다음에 웜 클라이맥은 지질학적으로 간빙기고 쉽게 생각하시면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겨울에는 대륙이 건조하기 때문에 중국 고비 사막이라든가 타클라만 사막에서 에어라인 더스트가 이쪽으로 동쪽으로 편습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난난 기기, 간빙기일 경우에는 여름과 같은 이쪽에 수빈해지기 때문에 드라이하지 않은 때 그 식생이 많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이 전달된 더스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만 년이라든가 4만 년 기간 동안 해서 보면은 이런 더스트의 유입량이 플럭스가 시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몇만 년 동안에 한원분하고 안에 포함된 퇴적물에 이런 퇴적물 속에서 더스트의 기록을 우리가 거꾸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와 연관지어서 한원분하고를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몬순 프런트 겨울과 여름의 서머 몬순, 윈터 몬순의 프런트 사이에 존재하고 있고 편서풍대의 그 진행 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변동을 자세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과거의 기후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에 한원분나구에서 이렇게 퇴적물을 떴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퇴적물을 떴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제주학교에 계시는 윤 교수님의 한 기록인데요. 과거에 퇴적물을 떴고 이렇게 연대 측정도 했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코아 디스크립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뜬 코아는 기반항까지 12.5m의 굴삭을 했는데 거기에 연대 측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그 바살트 기반은 바로 위에 있는 연대가 한 33,000년으로 나와 있어서 아마도 한원분나구의 연대는 35,000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기물이라든가 다른 입도라든가 모든 걸 분석했지만은 하나의 특이한 것은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자성 광물을 띠는 그 숫자 그 광물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게 15,000년 아까 우리 전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식생이 변하는 그 부분 15,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추웠던 시기에는 요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마도 이 자성광물을 띠는 그 이노가릭 그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에 빙기 동안에 축적이 되었다. 이게 이제 에일런 더스트에서 왔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왔는 건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빙기 간빙기 간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값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아주 세계적인 그런 기록과 비교해 보면은 맨 밑에 위에 것은 북극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빙상코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거 훌루케이브는 그 상해 중국 상해 육지에 있는 동굴 퇴적물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 두 개는 제가 분석한 한원분나구의 기록입니다. 요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YD라는 영거 드라이어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추웠던 이 시기를 표현하는데 그 추웠던 시기는 중국 대륙에서 나타난 그 훌루케이브 석순 기록에 나타난 거 잘 매치가 되고 있고 확실치는 않지만은 한원분나구의 기록에서도 약간 매칭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빙기 15,000년 이전의 빙기와 그 이후의 간빙기와의 사이에는 이런 뚜렷한 이 경계가 지어지고 있어서 아까 발표하신 분의 그 식생 변화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시간 분해를 조금 높여서 분석을 한다면은 홀로신 기간 동안에 인간의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든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원분나구가 몬순 벨트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후변화를 프로젝션 한다거나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원분나구는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남한에서 가장 큰 마형 타입의 분화구다. 그리고 고기후 연구에 굉장히 베스트 플레이스다. 그리고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잠재적으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보존 방법이 있는데 뭐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그 다음에 보존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주도 사계 지역에는 환경보전구역이라고 있는데 그와 같이 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컨저베이션 스케일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원분화구는 이게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투어리스트라든가 학교 교육, 그 다음에 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으로도 관광 사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의 경우는 이런 분화구를 이용한 굉장히 그 상업적이라기보다는 관광 사이트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분화구형 박물관을 만들어서 과거의 식물 화석들이 어떤 화석들이 나왔고 이게 생성 과정이 어떻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전시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이거 제주도의 다른 지역 특산품을 한 A인데요. 한원분화구를 우리가 이렇게 관광으로 활용한다면은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도 아마도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이 한원분화구 제주도 특히 제주도 일대는 한원분화구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관광지와 연계해서 이런 아주 훌륭한 자연유산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원분화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기순환, 기후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지질학적인 장소이면서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가장 크게 알려진 분화구 마리형 타입입니다. 아무 그 다른 데는 마리형 타입이 이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는 그 화산 폭발의 특성을 여러 가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원마는 우리가 이제 시닉 스포트 인기가 컨저베이션 플레이스로 해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그리고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스텝 단계는 아마도 한원분화구에 실제 올라가 보시면은 그 림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라든가 저도 가봤는데 유치원도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것을 현재 상태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그 보존 지역으로 지정해 놓는 것도 일단 제1단계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저희들이 제2부에 종합토론 시간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주제는 국민대학교의 김은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한원마을 분화구 복원 추진 과제입니다. 그동안 계속 이 복원 과제에 대해서 계속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은식 교수님.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김은식입니다. 저는 그 사이 한원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특히 오늘 발표하는 추진 과제는 우리 범국민추진위원회 입장에서 발표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아마 최영렬 교수님께서 그 사회 보시면서 좀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해서 가능한 짧게 이 발표를 요청하셔서요. 가능하면 짧게 발표를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봤을 때 특히 금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요.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국정 추진 공약으로 이 한원 분화구 복원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 같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 복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더 추진시켜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저는 오늘 이 한원 분화구 복원의 문제가 지금 꽃을 피운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열매를 맺고 또 이제 진짜 그 의미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그 앞에 마크 호니코 교수가 발표를 해주셨고요. 또 현상임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굳이 제가 다른 이야기를 뭐 길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그 지금부터 수만 년 전에 이 한운 이 분화구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시한 건데요. 그 제주도 주변은 이런 그 숲으로 덮여 있으면서 그 사이 수만 년의 그런 그 정보가 생명 정보, 환경 정보 이런 이게 들어와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 주변에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주 큰 보물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존하고 또 복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이 제주도 의회 또 국회 서귀포시 그다음에 JDC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다는 사항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희귀하고 아름다운 화구를 복원함에 있어가지고 저기 나온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령 한운 분화구의 가치에 대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 정말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수만 년에 걸친 그런 기후, 생태, 환경의 아카이브다, 보존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환경의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한반도의 유일한 마을 분화구,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상황인데 국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사이 이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복원, 또 보존 이야기를 쭉 해야 한다는 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2002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야구 전지 훈련장을 바로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서귀포를 비롯한 제주도의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실패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2004년 이후부터 약 8차례에 걸친 국제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같이 발굴하고 이야기하고 논의를 해왔었고요. 2012년도 WCC 하기 전에 우리 이제 한운 분화구 복원 범추위를 형성했었고 특히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WCC에 이 한운 분화구 복원에 어떤 그런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고 하는 이 권고가 통과돼서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했었고요. 특히 IUCN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복원을 열심히 해오는데요. 우리 생배 교수님이 바로 IUCN에 지금 현재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확보를 했었고요. 제주도 그다음에 서귀포시 또 IUCN 같이 연계해서 쭉 일을 해왔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나가느냐 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었고요.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가 크게 이제 가령 큰 주체 제주도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금 환경부 그다음에 이제 이 시민 활동이라든가 또는 전문가 이거 봤을 때 특히 제주도 했을 때는 관심과 의지 그다음에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었다. 가령 청와대와 연계시켜가지고 일을 만들려고 했어야 하는데 특히 WCC 할 때 MB가 와서 중요성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뒤에 따름이 없었다라는 하는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라든가 또 국제사회와의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의 어떤 그런 활동이 상당히 미약했었다라는 말씀을 처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중앙정부로서 환경부는 대통령이 중요성을 이야기했었고 공언을 했었고 WCC에서 복원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권고로 이렇게 채택했는데 그에 대한 따름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제적인 신뢰의 상실까지 가는 상황들이 됐었다는 사항을
그 사이 우리 한 6년 동안 이 상황을 봐온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범추위를 포함한 시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 또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이 이제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기서 이제 나오는 그 기본 구상은 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 어떤 타임캡슐 또 수만 년의 정보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어떤 그런 그 기후변화 시대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가 담겨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어떻게 하면 그 타임캡슐을 다시 한번 첫 번째 그 가치를 알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 복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존을 해 나가면서 그게 아까 말한 과학,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관광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어떤 그런 그 가치를 개발해 나가느냐 하는 게 그 중요한 이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화물은 화구고 벽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런 섬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 식생이라든가 다른 호수를 복원해 나가는 거 바로 그 기본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제 문화와 역사이라는 사항을 같이 이렇게 복원을 해 나가는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제주도 차원에서 하기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누차 해왔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오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일을 해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은 생태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써 나가느냐 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최근에 중요한 제주의 어떤 상황은요, 제2공항의 건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업들은 주변에 있는 자연을 파괴하면서 만드는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령 개발 사업을 한 100개를 하면은 최소한 한 10개 정도는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복원에 대한 사항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지금 하는 제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도정의 제주 포럼이 있는데 이 포럼에 또 우리 중요한 지금 이 세션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평화와 번영, 피스와 프로스페리티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사항은 실은 지속 가능성이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건 실은 과거와 미래의 어떤 생존을 연결해 나가면서 미래의 후손들의 삶을 확보해 나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주공항 같이 제2공항 같이 큰 사업을 할 때 요건 최소한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해 나가는 게 우리 제주도의 어떤 그런 품격 또 국가의 위상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제시를 하려고 했었고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은 특히 이제 우리 이런 일을 하는 주체는 물론 중앙 정부 또 일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 또 해야겠고 또 그렇지만은 중요한 사항은 어떤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또 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 특히 그건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그런 연대를 이끌어 나가면서 해야 하는데 특히 그것의 성공 사례는 아마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 순천의 어떤 국가정원의 어떤 그런 제1호 지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그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성공 사례를 제시를 하는데 특히 이 환경부에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해야 할 사항들 또는 한원 범죄주에서 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사항을 아마 지금 발표 자료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자료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런 한 수만 년 전에 어떤 그런 이 한원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을 시뮬레이션해서 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나온 사항은 이제 그러한 배경을 말씀드린 거라고 보겠고요. 아마 이 자료는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서귀포에서 바로 서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런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바로 현재 상황이 되겠고, 아까 이 가치, 이를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마을형 분화구라는 상황을 보면서요. 그 기후변화 문제, 또 이 환경 문제, 또 생태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문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인데, 특히 그 사이 8차례의 국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 많은 그런 국제 전문가들이 진짜 이 중요한 그런 이 아카이브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타임캡슐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복원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국민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제주도를 지금 한 40년 전에 아마 처음 왔을 텐데요. 그때에 비하면은 제주도 모습은 진짜 그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바뀐 상황인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제주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가 독일에서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이건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상황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JDC라든가 또는 이제 제주도 IUCN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쭉 해왔었고요. 자, 바로 이게 이제 최근에 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된데, 크게 6가지 이렇게 큰 카테고리 중에서 바로 이 두 번째가 제주를 동북아 환경 수도로 도약시켜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두 번째 공약이 되겠고요. 그 안에 이 4개의 작은 이 공약이 있는데, 바로 그 세 번째가 바로 이 한원 분화구 복원이 된다는 걸 제가 보겠고요. 바로 이제 이것은 바로 이걸 지킴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의 위상을 올려나가겠고, 환경 정책에 신경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의 일산 사항을 우리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보면 결국 이제 한원 분화구 복원으로 환경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환경 선진국으로 더 약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추진의 과정에 대한 사항들은 아까 쭉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문제점 이 사항은 아까 제주도 특별자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과 의지, 그다음에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었다. 또 이제 청와대, 국회, 또 국제사회의 연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사항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환경부는 진짜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말한 사항들을 별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복원 방향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 타임캡슐을 복원하는 거다. 이 화구를 다시 세우고 호수를 다시 복원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옛날 상태에 가까이 생태, 환경 이런 부분을 복원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생물, 고기후, 그다음에 미래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센터라든가 마을 박물관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 어떤 역사, 문화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복원하겠다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이 중앙정부,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이 한원 분화구 복원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주체가 돼서 여러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2 제주공항도 만들어지는데 왜 우리가 그보다 훨씬 적은 투자로 해낼 수 있는 그 사항을 우리가 못하는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상은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자원을 보존해 나가는 차원에서 IUCN과 같이 연계해 나가면서 그 틀을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여기 이제 중요한 이 로드맵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로드맵은 아마 기본 정신은 짧은 시간에 일을 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하자라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령 환경부에서 해야 할 사항들,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한원 범추에서 해야 할 사항들, 이런 부분을 쭉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를 마치면서요, 마무리한 사항은 바로 이런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는 중요한 타임캡슐, 엄청난 환경 자원, 우리 주변에 수만 년의 그 정보를 담은 상황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바로 어떻게 하면은 이 한원 분화구 보물을 진짜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그 주체는 시민사회 전부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 정부, 그 다음에 국제사회 같이 노력해서 이걸 보존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희대적인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 한원분하고 이 보건 범주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 발표가 시간이 참 별로 없는 게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포럼에 진짜 메인 세션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졌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여러모로 발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합 토론은 일단 두 분의 토론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강호 박사님하고 우리 이수창 대표님 모실 거고요. 세 분의 연사님들도 앞에 나오셔가지고 좀 같이 무대 위에서 앉아가지고 좀 자유스러운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한 다음에는 플로어에 청중들에게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질문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죠. 김은식 교수님도 오시고. 저도 앉아서 좀 자연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패널께서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10분씩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간을 좀 가능한 한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론 전에 제가 우리 세 분의 연사께서 발표하신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면은 마코 호니엔코 교수께서는 한원분하고는 빙하 시대로 대표되는 과거 25,000년의 기후 및 환경 생태가 기록된 고문서다. 아카이브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식생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호소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한원분하고는 과거 기후변화의 양상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그냥 고문서다. 아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현상미 박사님께서는 한원분하고의 현장 분석 연구를 직접 담당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한원분하고의 지질학적 특성하고 중요성, 특히 요즘은 그 생태계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치에 대해서도 사회경제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좋았던 말씀은 한원분하고는 35,000년 전에 생성된 거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고기후 변화의 교과서다. 그러니까 연구의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이 한원분하고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해 주셨고요. 김윤숙 교수께서는 정말 그동안 보건 추진 과정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진행, 문제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로드맵까지 잘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과거 두 분의 대통령이 한원분하고의 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국책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한 분은 이제 현전 대통령이시지만은 그래서 이번 대통령 때는 국책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책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제 생각으로는 지방이 이 도정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박강호 박사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박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기다리던 국책 사업의 첫 단추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토록 애달고 이 포럼에 참석할 때마다 강조한 사항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기쁩니다. 마코 호니엔코 닥터께서 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꼭 절실하게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적은 면적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잘 보존해서 환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은 기적이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우리 김은식 교수님께서 타임캡슐을
복원한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짚고 넘어갈 것이 인간의 DNA를 지도를 만들었어요. 또 두 번째로 한국인 DNA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만들 필요도 없죠. 돈에 지금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인간의 한국인이 그 지도를 보면은 개인의 그 DNA를 보면은 암이 걸릴 수 있을 것인지 당뇨를 걸릴 수 있을 것인지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은 미래에 당신은 15년 후에 암이 그것도 취장하면 온다. 취장하면 오면은 2달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한원분하고 지하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솔직히 제주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설탕을 꿀을 주는 겁니다. 미래 당장 15년 후에 20년 후에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DNA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대통령 국책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국책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제어하고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을 만들어 온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약해 보면은 이웃나라는 다 있어요. 중국, 일본들 마루형 분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일부 몇 개 코어를 뚫은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양쪽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면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인자는 GMP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과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 정보는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이웃나라 정보를 정확하게 이용하려면 우리의 정보를 믹스해야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북한 지역 남한 지역에서 가장 우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마루형 분화구가 남한에 있다 하는 거죠. 그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항목인 타당성에서 유효하다. 그다음 시급성. 사실 500년 동안 다행이라도 이 경작지가 한 7cm, 14cm 쟁기의 깊이입니다. 그 아래 층은 다행스럽게 보존돼 있어요. 갈아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최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2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은 그냥 다시는 이게 몇만 년을 왔다 갔다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 바이러스 컴퓨터 감염돼서 최근에 문제됐죠. 다운돼 버리면 다시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절대로 퇴적층에 훼손되지 않아야 될 굉장한 위급한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국가 시책은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급성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에 그럼 효과가 있는가? 저는 봤을 때 분진들이 미세먼지들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아까 좀 연사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편서풍에 따라서 왔었던 축적 그런 것들에 플러스 중금속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 앞으로 쌓일 거다 이거죠. 과거가 이만큼 날아와서 현재는 중금속이 포함돼서 우리나라에 날아오면 안 된다. 국가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협상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상재해가 년간 피해액이 한 5천억 됩니다. 그 다음에 복구비가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면 한 1조 5천억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과거의 기록들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면 한 10%만 연간 전략해도 1,500억입니다. 1,500억은 우리 여기 한원분하고 1년 정도의 것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는 향후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 토탈적으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미래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간 부가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대비
기도 효과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장기 발전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구체성입니다. 네.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적 장기 로드맵이 있습니다. 내셔널 테크놀로지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관련된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가, 어떻게 그게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 어디다가 필요하는가,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전 3 보면은 환경, 에너지, 프론티어, 지능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재해 예측, 대기오염 물질 저감 방안, 그 다음에 기상 조절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초해서 응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도 이거죠. 그 다음에 비전 5에 보면 국가 안전 및 위상 제고, 그것은 유용 동식물의 자원의 보존 및 이용 기술입니다. 그게도 우리 꽃가루들이 옛날에 어떻게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상 변화에 따라서 생기고 낙엽 활lep수에서 상록 활lep수로 스텝에서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으로 과거의 동식물 정보는 미래 자원의 보존 관리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분 쓸 수도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째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됐어요.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도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우리는 세 개의 과제 중에서 첫째 번이 한온 분화구입니다. 이것은 보약이에요. 보약은 쓰다 그럽니다. 설탕은 달아요. 그것은 보약은 몸에 보하지만 설탕물을 계속 먹다 보면 당뇨에 걸립니다. 보약을 우리는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주 관련 부서가 현재도 결정되지 않고 말로만 떠요. 업무 분장에 정확히 들어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간 부서가 결정돼야 되고, 주간 부서가 결정되면 도화 주간 부처, 환경부 MOU를 체결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초기 사업인 예비 타당성 분석에 대한 예산이 5억에서 한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한 3억 정도로 받아가지고 한 1억 5천 써서 3천억을 확보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주간부서에다 내면은 주간부서에는 기획재정부로 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직접 평가를 안 해요. 전문단을 만들어서 KDI,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가,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우리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 설계를 통해서 실시 설계가 됩니다. 그런 중간에 우리는 사업지를 공고하고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발 행위를 제한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건설이 착착착 진행되죠. 제가 건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다시 복원하는 거죠. 예.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그 광화문 촛불이 여기 범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어요. 도에서는 생각이 없고 촛불은 일어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촛불에 의해서. 예. 촛불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요. 행복한 세상으로. 예. 요새는 JTBC를 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아, 변했구나. 예. 그래서 도지사도 변하지 않으면은 촛불에 의해서 다시는 도지사 자리를 못 갈 수 있다. 너무 위험한 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무 정책 감사합니다. 저는 육지 사람이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석창 자연제주 대표님께서는 뭐 촛불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원분화구 복원 추진 사업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주 미약한 촛불을 근근히 지켜나와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이끌어오신 현장에서 몸을 던져서 이 추진 운동을 이끌어오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소중한 제주도로서는 저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원 분화구만큼 중요하신 분 같습니다. 자, 이익장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좀 짧게 해주십시오. 내 칭찬 많이 드렸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해 주신 그 세 분의 주재 발표자님 그리고 방금 토론에서 해주신 박광호 박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원 분화구 보건 운동은 2002년도 서귀포시가 한원에다가 그 야구 전지 훈련장을 만들겠다 해서 시민 환경 단체들을 중심으로 백지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이 시간이 흘렀고 지난 2012년에 세계 자연보전 총회를 계기로 보건 추진 활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 난개발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원의 가치와 보건의 중요성이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관련 학자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12년 WCC의 권고까지 이끌어냈음에도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적인 신뢰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환경부와 제주도에서 해놓은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원 분화구 복원을 정책 공약으로 반영한 것은 지난 2012년 권고안 채택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되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확정될 여지가 남기게 되어 보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할 것입니다. 한원 분화구 복원은 세계 첫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루 분화구 및 화구 호의 세계 보건 표준 모델을 대한민국이 선점하고 구축하는 중대한 프로젝트가 되고 이로써 자연환경 보건 기술과 역량에서 국제적인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환경과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척해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님, 한원분화구 보건 범국민추진위원회,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 전략 마련을 위한 전담 조직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 전담 조직을 통하여 새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을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신중한 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플로어에서 몇 분의 질문을 있으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성명하고 소속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논의가 진행되면 향후에 이게 현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텐데 분명히 그 경제사회학적 가치 측면에서 보자면 관광 자원화라는 장점은 분명히 보건에서 가지고 올 것 같고요. 순수하게 이제 고생물학이나 지질학 연구 차원에서 본다면 현 상태 보존이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 복원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학문적 차원에서 좀 궁금합니다. 김은식 교수님, 조는 현 박사님이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좀 하시죠. 그 2012년도 한원 분화구 이러한 그 레커멘데이션은 restoration and conservation으로 했거든요. 이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일단 큰 틀이 아닌가 생각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현 박사님 무슨 있으신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글쎄 어느 시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훼손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충분한 그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시 완전한 자연 상태로 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훼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신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냥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자면요. 예, 지금 우리 이집 마당에 5만 년 전 도자기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많이 깨졌어요. 훼손이 되어 있는데 이걸 깨진 상태로 그냥 보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원형을 제대로 복원을 해서 우리가 후손한테 넘겨주어야 될 것이냐. 사실 한온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그냥 깨진 상태로 복원해서 가는 것이냐, 보존해서 가는 것이냐, 복원해서 가는 것이냐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도자기를 나름대로 지금 최대한의 기술을 우리가 총 집결해서 어느 정도 복원을 해가지고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전시도 하고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드리면, 제가 연대를 아까 뒤엎어버린다. 만약 개인 소유 같으면요, 개인 땅이 만약 그 안에 있으면은 개인 땅 안에 몇백 메타를 파든지 말든지 그것은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현재 쟁기의 깊이, 쟁기가 보통 이렇게 하면 날로 하면은 7cm인데 15cm 봐서 최대로 50cm 정도까지는 훼손됐다고 보지만은 그 기간을 지나서 다시 위에 만약에 1억 년 후에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블링크로 있지만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현 시점이 정말 시급하다. 그 점에서. 그래서 만약에 개인의 땅이라 그러면은 현 상태로 보존이 과연 어떻든 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합니다. 건설행위에서.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 포크레인이 갈아엎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왜? 그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붓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밝혀지기 전에 갈아엎어버린 공사 현장들이 그 사고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존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가 현재로 멈춰야 되고 그것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유역, 마루,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라인의 영향권에는 보존돼야 된다. 그것은 개발 행위가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유입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Did you understand what he asked? His question? Do you have any idea what is? The first question, right? Your first question, right, about the procedure. I mean the conservation. Conservation, yes. Yes, I think it's very important also before the restoration. Conserv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but the restoration also, I think, because it can provide to restore the habitat which was lost. This habitat was here in Jeju Island for thousands of years, and it disappeared just several hundreds years ago due to human activity. So we have actually a unique possibility to restore what people removed from the landscape of Jeju Island. And it can provide, I think, also habitat for the organisms which maybe disappeared from Jeju Island. And it may serve for the next centuries. It will serve, I think, for the nature benefit and also for the people, for many aspects of the people, as a place for recreation, bird watching, sightseeing, with special environment. There is no such place in Jeju Island with such a big freshwater environment as this lake when it will be restored. So I think it's a good benefit for the nature and for the people, for the boats. But before restoration,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increase our knowledge about this site, because we should then transfer this knowledge to the societies. We should learn the society about evolution of such habitats. So it means before restoration, we should
get, for instance, new cores, new materials for the detail analysis. This is important, and it's easier to do before restoration when the water is still not there. This is, I think, also an important part for the science and for the education of the society. I would like also to comment this unique site in the East Asia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record of environmental changes. It's really unique to have such site with long record of environmental change. For instance, in Central Europe, it's very rare, such site which has such data, such archive for over 20,000 of years. We have much shorter. We have for 10,000 years, 12, 15, but 25, 30,000. It's very seldom. Very seldom in Europe. It's seldom also in East Asia. Not many such sites in China. Only several maybe sites in Japan. Recently, it studied Zuigetsu Lake, and it provides really insight in long process of environmental change. And as it was already told before here in the second presentation, such insight is important for the future understanding of the future changes which can occur in this region. We use the past as a key for the future. I mean, we used past to understand the present. We cannot understand the present environment if we don't know the past. And if we know the past, we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n we can better predict what will be in the future. And this is, I think it's very important. And in modern societies, I think already well-educated and rich societies, the care about the environment and the future is very important. We really now have to think what will be in the future. When I started to study environmental processes, we discussed mainly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damages, disasters, human impact on the landscapes. But now we are thinking much more about the future of the climate of the Earth.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discussed by scientists, controversial for some groups. But most scientists, I think, agree that it exists, that we witness these changes. And the question is really what will be in the future. So I think that the Hannon Mar is such a unique site in Korean Peninsula area in this region, which provides such opportunity. So I think we should use it, this sit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r deep concern about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한원마. 폴란드 분이 대한민국의 환경부에 계신 분이나 제주도청에 계신 분보다 한원 분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미로스를 보고 계시니까 계속 근데 이게 복원이 되면 원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선생님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복원 이야기했는데 이제 복원 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박사님께서는 이 한원의 원형을 어느 정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수하시 상태니까. 원형을 어느 정도 100%면 100%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원래대로 먹습니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도 되고 지하수도 고갈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는데 짧은 질문 하신다면 그렇게 길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저 선생님께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만약에 복원을 해놓고 호랑이를 보려고 하다가 고양이를 보는 격이 되면 이건 확정된 If we decide to restore Yes. this Hanwon Mall, then do you think that the state after restoration Yes. can be very much to as an original state?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restoration will help to preserve this archive also, because the water preserves organic material very well. So if we re-establish water conditions, it will serve for the good preservation what we have till now. We are observing now the process of desiccation in many areas, drying of the environment, and it is dangerous, for instance, for peat, for lake sediments, they can disappear. So restoring the water ecosystem will help the preservation of this archive. But I don't know exactly, it can be a kind of experiment, what kind of environment will develop in this place after restoration. I think it will be also a kind of a natural succession. And this is, I think, a kind of experiment. Thank you very much.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궁금한 게 혹시 도청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아니면 혹시 서귀포 시청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서귀포 관광협의회장인데요. 네, 하시죠. 관광 측면 네, 질문이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그냥 짧게만 좀 해주십시오. 질문을 드리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장 사장님 진짜 너무 고생하셨는데 질문이 과하셔도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제주가 differentiated value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환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관광적인 차원에서 중앙하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한 유니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well-known citizen들한테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다움, 서귀포다움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키는 환경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임팩트가 많습니다. 지키는 환경은 육지에도 여기서는 복원하는 환경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25,000년 전, 35,000년 전에 자연을 복원시킨다라는 임팩트는 굉장한 임팩트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 올레길이 이미 임팩트가 됐습니다. 제주 올레길과의 연계를 통해서 충분히 이 한원 분화구가 임팩트로 가능하다. 단지 이제 환경 그대로를 상품화했으면 좋겠다. 무엇도 여러 가지 가공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국가정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이 가공해서 아까 우리 육지에 있는 순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주는 유니크하게 국가정원이 그냥 자연이다 라고 해서 국가정원하고 이 한원분화구를 합치시켜서 그 포커싱을 좀 올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입니다. 아마 도청에서도 안 오셨고 서귀포 시청에서도 안 오셨기 때문에 오셨나요? 혹시 뭐 오늘 들으시고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노스광역반의 이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 공약성 해가지고 한원 복원이 있으니까 그 실행직을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론상이 뭐냐면은 이 범주위에서는 열심히 복원을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이해관계 이제 토지주도나 주변 지역 사람들이 모르고 특히 토지주도의 그 행률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4월 10일 날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적대보호정지역 확대하고 경관보호정지역 확대하니까 도청하고 뭐 시청 국면이 이거 장악하고 있는데 그 국책사업으로 가려고 해도 그 이해관계인들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은 국책사업화가 어렵고 또 하나 또 제외되는 부분이 아까 뭐 국책사업 예타도 뭐 쉽게 뭐 통과될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00억 이상 예타 사업을 예타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우리가 국제사업을 건의해도 뭐 90% 이상이 뭐 사유지를 가지고 도저히 사업화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대통령 발상이라서 그 바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타해가지고 만약에 그 비용 편익 분석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결론하면은 이거 사업화 자체가 아예 더 무산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지 좀 조언을 네, 감사합니다. 그 BC 분석에 관련된 것은요. BC 분석을 해야 할 항목이 있고 면제 항목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항목, 국방에 관련된 거랄지 장기 전략적인 관련된 것들은 국가에 중요하다. 그러면 면제 항목이 있어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여기서 준비하신 분들의 의지입니다. 사실 저도 전혀 부처 예산 말고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와서 해본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에서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2천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2억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0.001%를 쓸 수 있어요. 도지사 예산으로.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장애 요인이 없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사유지 문제도 언제나 이게 해당이 됩니다. 어디나 아무리 산골에 90%가 국유지고 10%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그것도 해당돼요. 그건 해결해야 할 문제죠. 네,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연자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는데 한 박수 주시고요. 두 분 패널리스트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는데 저는 우리 관광 오셨나요? 보건 사업은 보존 행위를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앞으로의 환경 사업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지키는 거하고 망가진 것을 다시 이제는 옛날 거로 되돌리는 거는 이거는 차원이 달리하는 이제는 한 차원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건 또 그 면에서 국가적으로도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보건 사업이 되면 원래 모습도 데려갈 건가? 깨진 그릇을 붙이는데 원래 모습으로 100% 못 돌아가죠. 그렇지만은 일단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려본 시도 자체가 환경운동에 환경사업에 그걸 우리가 플래그십이라고 그러는데요. 깃발을 달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도민들은 그 복원된 그 장소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상징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환경 교육으로도 이게 대한민국의 환경 국가로서 위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돌아온다 그러면은 그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보건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 같을 필요도 절대 없고요. 그냥 과거의 모습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뭐 요즘 말하는 4대강의 자연화하고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원분화구를 재자연화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재산을 이제는 되찾아온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겠다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안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다행히 서귀포시청에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제주도를 이끌어가시는 제주 의회에서 우리 강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앞으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지역민들의 각오입니다. 지역민들의 의지고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업 환경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천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